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수리계법, 특히 이제 뭐 선형계법과 정수계법과 관련된 예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시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수리계법을 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솔버, 해풀기, 이 해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엑셀에 있는 기능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가지고 이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목적식, 그 다음에 제약식들을 포함된 최적화 모형을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의사결정 변수에 해당되는 자, 변수잖아요. 값을 바꿀 수 있는, 그죠? 뭐 엑셀이라고 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내가 사용자가 이렇게 값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의사결정 변수별로 그에 해당되는 어떤 셀을 내가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식 내에 의사결정 변수들이 이제 개수들이 있잖아요. 앞에 붙는 어떤 그 상수값들, 그런 어떤 개수들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수들과 여기 입력한 어떤 개수들과 내가 의사결정 변수에 지정된 셀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목적식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적식에 해당되는 수식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의사결정 변수들에 해당되는 셀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바꾸면 그 목적식에 해당되는 수식을 입력한 그 셀의 어떤 값들이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식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개수들도 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제약식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제약식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적식을 표현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제약식 함수에 대한 어떤 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셀들을 이렇게 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간단한 예시들, 두 개의 제약식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최적화 모형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사결정 변수에 해당되는 셀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 예시 같은 경우에는 C3에 해당되는 부분과 D3에 해당되는 이 두 개 셀을 각각 X1, X2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셀로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값으로 0을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의사결정 변수, 그러니까 목적식과 제약식에 해당되는 이런 어떤 개수들을 다음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7, 5였고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제약식은 4x1 더하기 3x2였으니까 4, 3. 그 다음에 그때 우항이 이제 240이었고 두 번째 제약식 같은 경우에는 3x1 더하기 1x2였고 그때 이제 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100이었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요 셀에 해당되는 의사결정 변수에 해당되는 셀의 값이 바뀌었을 때 과연 이 목적식 값과 그 다음에 제약식 함수의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셀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목적식은 어떻게 되죠? 7x1 더하기 5x2인데 이거를 이제 엑셀에 있는 어떤 그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맞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7에 해당되는 셀 곱하기 뭐죠? C7에 해당되는 거와 그 다음에 C3에 해당되는 x1 이게 이제 7x1을 표현하는 거죠. 더하기 그 다음에 D7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5라는 값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x2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D3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거 x2죠. 그러면 요 셀이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됩니까? 7x1 더하기 5x2고 현재는 지금 초기값으로 0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거를 1로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산식에 의해서 7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7로 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의사결정 변수 셀에 해당되는 값들을 막 바꾸면
이 목적시 프로핏에 해당되는 어떤 값들이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표현 방식을 여기 잠깐 지우고 할게요. 자, 지금 이제 7x1 더하기 5x2라고 하는 이 산식을 표현할 때, 자, 이거를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의 내적 형태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벡터냐? 자,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배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변수를 x1, x2에 해당되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진 벡터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식에 해당되는 개수도 또한 하나의 어떤 벡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한다는 의미는 자, 7 곱하기 x1 더하기 5 곱하기 x2가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한 거잖아요. 그럼 내적이라고 하는 기능을 엑셀에서는 이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로, 엑셀 함수로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당연히 내적이기 때문에 두 개 벡터의 차원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sum produc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동일한 표현 방식이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주어져 있는 의사결정 변수와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제약식의 개수들의 어떤 내적을 통해서 각각 제약식의 우좌항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목적식 제약식 함수를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sum product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표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4 곱하기 x1 더하기 3 곱하기 x2와 같이 이렇게 산식을 기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어떤 그 목적식뿐만 아니라 제약식을 주어져 있는 셀의 값이 변했을 때 과연 목적식이 어떻게 변하고 제약식의 어떤 좌항에 해당되는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특정 셀을 지정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what if, 즉 이제 만약에 의사결정 변수 값이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게 목적식 값이 어떻고 이게 제약식을 만족하는지를 이 간단한 어떤 그 세팅만으로도 우리가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내가 x1을 50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목적식 값이 350이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약식의 좌항이 220, 두 번째 제약이 100입니다. 자, 이거는 주어져 있는 240, 100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제약식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대안이네. 이때 목적식 값이 350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 대신 예를 들면 0, x1은 0, x2를 80으로 대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목적식 값이 4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식에 봤더니 여기 x1이 0이고 x2가 80이면 첫 번째 제약식의 좌항은 240이고 두 번째 제약식의 좌항은 80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제약식을 만족합니다. 자, 제약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대안이 있는데 자, 이 두 번째 x1이 0이고 x2가 80인 경우가 x1이 50이고 x2가 0인 경우보다는 목적식 값이 크고 나는 이거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가 더 좋은 대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인 비교까지는 가능할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예를 들면 값을 좀 변경을 해봅니다. 뭐 30, 40을 넣어봤더니 목적식이 410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또 제약식을 만족하니까 얘는 지금 두 번째 거보다 세 번째 대안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값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트라이 앤 에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최선의 대안들을 우리가 모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트라이 앤 에러죠. 시행착오를 계속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어떤 시행착오 방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어떤 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최적의 어떤 해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다행히도 엑셀은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구현한 어떤 그 기능을 엑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엑셀에서는 여기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뭐 이게 아주 기업에서 쓸만한 어떤 최적화 모형을 풀기 위해서 라지 스케일의 어떤 큰 사이즈의 모형을 풀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간단하게 엑셀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모델링하고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데이터 탭에 보시면 데이터 탭에 이제 분석이라는 섹션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이렇게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좀 활성화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최적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환경에서 엑셀을 사용하실 때 만약에 해찾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좀 이따가 저희가 맥 환경에서 또 한번 이거를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킬지 이것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만약에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이라고 하시면 여기 하단에 옵션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좌측 하단에 이제 추가 기능이라고 있어요. 추가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어떤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엑셀 추가 기능의 옆에 이동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 기능에 해당되는 또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해찾기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아마 선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데이터 탭에 가시면 분석이라는 섹션 내에 여기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엑셀에서 제공하는 해찾기 기능을 통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와리프 형태로, 트라이얼 에러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일단은 문제를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입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정의가 됐었냐면 그 의사결정 변수에 해당되는 셀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개수값들을 활용을 해서 목적식, 그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셀들을 가지고 목적식을 표현한 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제약식, 함수에 해당되는 셀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해찾기 프로그램에서는 그 셀들이 무엇인지를 이 해찾기 기능에서 제공하는 어떤 메뉴를 활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목적식 값을 나타내는 셀이 무엇인지, 의사결정 변수들을 나타내는 셀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약식을 나타내는 셀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풀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해찾기라고 하는 메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보시게 되는 어떤 메뉴예요.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목표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 셀 변경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 조건 충족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변수 셀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사결정 변수에 해당되는 셀들을 지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목표 설정은 변수 셀 변경에 지정된 의사결정 변수들에 해당되는 그 셀들 있잖아요. 그 셀들을 가지고 목적식을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목적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특정 산식을 통해서 그 셀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목적식이야 라는 것을 솔버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보통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목적식에 해당되는 셀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최대값이냐 최소냐 뭐 특정값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거를 최대화할 것이면은 맥시마이즈면 여기 최대값을, 미니마이즈면 최소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셀 변경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실제적으로 얘가 의사결정 변수야. 네가 솔버하면 솔버가 네가 값을 바꿔가야 되는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셀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식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제약식을 넣어주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한 조건 충족이라는 거에 옆에 이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다른 팝업 창이 뜹니다. 팝업 창을 뜨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셀의 그 제약식의 좌항,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 변수들에 해당되는 셀로 표현된 제약식의 어떤 제약식 함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걸 이제 여기다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제한 조건을 만족했는지 우항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지정을 해주시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랍박스가 있는데요. 여기 누르시면 이 메뉴가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이미 수리기획법에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제약식만 허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약식의 형태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하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제약들이 있습니다라고 솔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두 가지 제약식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약식이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계획법을 모델링을 많이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가 의사결정 변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약식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너무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엑셀에서는 이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냐면, 굳이 내가 예를 들면 이 셀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 셀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여기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창에다가 명시적으로 제약식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면, 여기서 클릭이 되어 있으면 뭐냐면 제한되지 않은 변수는 의미 아닌 수로 설정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굳이 내가 여기 이 지금 제한 조건에다가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약식을 명시적으로 내가 추가하지 않더라도 같은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 변수의 비음 조건은 제약식을 추가하는 것 대신에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굳이 내가 이걸 추가하지 않더라도 명시적으로 내가 암시적으로 이게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약 조건이 들어간 걸로 간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솔버에게 의사결정 변수가 무엇이고 목적식이 무엇이고 제약식이 무엇인지 알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선형기획법이나 정수기획법을 풀기 위한 단순 LP, 그 다음에 비선형기획법을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구현을 해서 아마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olutionary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휴리스틱 기반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랜덤 서치 방식입니다. 랜덤 서치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단순 LP이기 때문에 LP라고 하는 어떤 걸 선택하시면 요 LP 선형기획법 풀기 위한 알고리즘인 심플렉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결과값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해찾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방금 살펴봤던 그 예시를 가지고 실제 이제 엑셀에서 한번 저희가 이제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3, D3을 기본적으로 X1, X2에 해당되는 의사결정 변수를 나타내는 셀로서 이제 지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목적식이에요. 목적식. 자, 목적식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목적식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 곱하기 x1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5 곱하기 x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이제 뭐 50으로 바꾸면 뭐 이게 이제 350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얘가 2가 되면 뭐 360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값을 바꿔갔을 때 의사결정 변수 값을 바꿔갔을 때 목적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표현을 했어요. 네, 두 개 제약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제약식은 뭐죠? 맞습니다. 4 곱하기 x1 더하기 3 곱하기 x1이니까 여기 뭐 4 곱하기 x1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적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sum product 이렇게 있습니다. sum product를 하시면 이제 두 개의 배열을 1차원 벡터 두 개를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자, 저기 요게 이제 첫 번째 입력값이죠. 그렇죠? 요거와 요 두 개 벡터. 요 두 개 벡터를 내적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제약식. 자, 요거를 보시면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2 곱하기 x1 더하기 1 곱하기 x2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썸 프로덕트로 썸 프로덕트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입력값을 넣어주시면 자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예를 들면 60 그다음에 2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목적식이 470이 됐어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제약식의 좌항이 270인데 얘는 240보다 작아야 되는데 240보다 커요. 자 그러면 60, 10이라고 하는 이 대안은 맞습니다. 이거는 실행이 불가능한 대안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이제 50, 0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목적식은 350인데 자 두 개 제약식은 기본적으로 이 제약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를 1로 한번 증가시켜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죠. 여기 두 번째 제약식이 만족 못하기 때문에 51이라고 하는 이 대안은 실행 불가능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엑셀 솔버를 통해서 해찾기를 통해서 한번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현재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시면 되고요. 여기 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분석 도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서 이제 해찾기 그다음에 이제 해찾기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뉴가 바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찾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해찾기를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의사결정 변수는 무엇인지, 목적식은 무엇인지, 제약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설정이죠. 목적식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이제 목적식에 해당되는 셀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식에 해당되는 셀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변수에 해당되는 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 셀이죠. 두 개 셀입니다. 그래서 두 개 셀, 그래서 C3, D3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지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약간 중복 선택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제약식을 이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자, 첫 번째 제약식은 자, 요거죠. 자, 요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요 2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여기 작거나 같다를 선택하시면 첫 번째 제약식이 추가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제약식은 자, 100이라기보다는 여기 두 번째 제약식에 해당되는 함수죠. 다시 한번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셀은 그렇죠? 요 셀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100이라고 기입을 하셔도 돼요. 기입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셀에서 지정되어 있는 값들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보다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 두 개의 제약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대로 한다면 자, 요 제약식 x1이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명시적으로 이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한되지 않은 이 제약식에 명시되지 않는 변수는 다 의미 아닌 수로 설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추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단순 LP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해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x1이 30, x2가 40일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약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얻을 수 있는 목적식의 최대값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x1이 30, x1이 40일 때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목적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 변수의 값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목적식 값이 410이다. 예, 요거를 우리가 엑셀 솔버를 통해서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엑셀을 가지고 뭐 선형기해법 문제만 풀 수 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예시를 선형기 분석 관련해서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선형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거였냐면 직선의 y절편과 기울기. 여러분들에게 y절편과 기울기 값을 주면 여러분들이 여기 2차원 공간상에 이 직선들을 이렇게 쭉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선형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수리기해법을 표현을 할 때 의사결정 변수를 2개를 지정했습니다. 여기 어차피 지금 단변수 함수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시는 뭐 예를 들면 뭐 베타 제로 그다음에 뭐 베타 1 이렇게 y절편과 기울기. 그래서 예를 들면 D3과 F3을 저희는 의사결정 변수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y절편은 0이고 뭐 기울기가 1인 뭐 이런 어떤 것을 이제 초기값으로 한번 정의를 하고요. 자, 이걸 가지고선 우리가 지금 한번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x에 대한 y 햇이라고 한번 할게요. 이 추정치죠. 예, 죄송합니다. y 햇이라고 한번 기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x에 대해서 요 주어져 있는 직선에 대한 y 값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 이게 그 베타 제로, 베타 제로인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죠? 더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x 곱하기 베타 1이죠. 그래서 F3 이렇게 되면 자 지금 대안으로 지어진 게 예를 들면 x y절편 0이고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이 있을 때 x가 1일 때 이 직선으로부터 나오는 y값의 추정치가 1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를 쭉 이제 여러분들이 쭉 끌어서 끌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게 의미하는 것만 볼까요? 자, 요게 의미하는 바가 x가 2일 때 여기 y는 x라고 하는 직선. 지금 저희가 지금 요 현재 베타 제로가 0이고 베타 1이 1이면 y는 x라는 직선으로부터 우리가 x가 2일 때 y 값의 추정치는 2가 될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3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4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y 햇을 추정치를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1.5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y 햇에 대한 추정치 바뀔 거고 y 절편도 바꾸면 값이 바뀌면 뭐 이렇게 y 값에 대한 추정치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갈게요. 자, y 햇은 이렇습니다. y 햇은 이렇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5차 제곱이잖아요. 5차 제곱은 뭘까요? y에서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y에서 y 햇을 빼서 그렇죠? y 햇을 빼서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하는 식이 바로 5차 제곱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5차 제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요거 죄송합니다. 자, 요거 x가 1일 때 y 값 3이요. 실제 값은 3이고 요 현재 주어져 있는 대안에 따른 y 값에 대한 추정치는 1입니다. 예, 요거에 대한 제곱. 이렇게 제곱이죠. 자, 그래서 3 빼기 1이니까요. 2고요. 요거 2의 제곱이니까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끌으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자, x가 2일 때 실제 값은 2고 실제 값은 5고 x가 2일 때 실제 값은 5고 y 값은 추정치는 2입니다. 그러면 이제 5차는 3이고요.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오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자, 세 번째 x가 3일 때의 경우 그다음 네 번째 데이터 x가 4일 경우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선형기 분석의 목적식은 뭐였습니까? 5차 제곱의 합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방금 5차 제곱을 구했고 그 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합하면 예,
18이 지금 현재 요 대안에 대한 오차 제곱 합이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1로 옮기고 이걸 예를 들면 0.7로 바꾸면 오차 제곱 합이 14로 늘어나게 되네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5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오차 제곱 합이 좀 줄어드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이 하이라이트된 이 12라고 하는 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주어져 있는 어떤 수리기회법의 목적식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엑셀에서 제공되는 솔버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해찾기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목적식은 방금 지정된 요게 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10에 해당되는 셀이 목적식이고요. 나는 이거를 최소화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목적 제약식에 해당되는 그 의사결정면서에 해당되는 셀을 지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셀이 목적식에 제약 그 의사결정면서에 해당되는 셀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약 조건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도 언클릭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도 우리가 이제 회귀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하향하는 직선 또한 우리가 사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에요. 우리가 굳이 우상향으로만 하는 그런 어떤 대안들만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목적식에 따르면 당연히 이 우하향하는 직선들은 당연히 배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향하는 어떤 직선 중에서 하나가 선택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하향하는 직선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식을 고려를 그러니까 비음 조건에 대한 제약 조건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클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비선형 기회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법으로서 비선형 기회법을 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선택하신 다음에 해찾기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자, 확인을 누르시면 자, y절편이 2.5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0.7인 거의 0.8이네요. 0.8에 해당되는 이 직선이 이 주어져 있는 4개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오차 제곱합을 즉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으로부터 나오는 추정치 간의 이 차이 편차들에 대한 어떤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직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적화 모델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한번 리그레션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리그레션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엑셀에서도 그 리그레션을 풀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그레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회귀 분석을 선택하시고, 자, y 레인지는 자, y 값은 이렇게 변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y 값은 이렇게 변동을 하고요. 자, x 값은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OK를 눌러볼게요. 회귀 분석을 돌려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회귀 분석 결과인데요. 이건 뭐 데이터가 워낙 작으니까. 여기 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y절편이 2.5고요. 길이가 0.8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어떤 분석에 의해서 리그레션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y절편과 기울기에 해당되는 직선을 찾아라고 했을 때 y절편이 1.5, 기울기가 0.8이죠. 자, 그거는 우리가 방금 최적화를 통해서 풀었던 y절편이 2.5, 기울기가 0.8인 그런 어떤 직선을 찾는 어떤 최적화 문제에서 나온 결과와 사실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제공되는 어떤 수리기회법 방법론을 가지고 선형기회법, 그 다음에 여기 회귀분석 예시를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고 우리가 엑셀에서 제공되는 어떤 수리기회법 모형 해찾기 기능을 가지고
수리계법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같이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